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부양책 타결을 촉구했다는 소식으로 해서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타결책 안에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이 있고요. 또 부진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진업종 선별 지원의 영향으로 미국의 항공주들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화가 국내 시장과 또 국내 항공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CNP 미디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며칠 동안 길게 보면 한 열흘 정도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대해서 일부 시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 예. 이 항공업종 관련돼서 핀셋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공업종에 대한 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부분들이 나타났었고요. 예. 이 대선 후보 간의 이 양당의 이 지지율 차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이 대선 후보자 간의 이 양당의 지지율 차이 자체가 좀 더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예, 예. 바이든 관련된 정책 모멘텀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과 헬스케어 쪽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일 그 미국 증시에서 또 쇼크를 줬던 부분들이 바로 기술주 관련해서 독점 규제법이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이 공화당 쪽 반대로 인해서 이 규제한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주가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두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관련주 쪽으로 시장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최근 시장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특히 그렇고요.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예. 성장주의 밸류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수학적인 함수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종속 변수와 이 설명 변수라고 예. 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주의 가치에 대한 이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가치는 이 설명 변수에서 흔히 말해서 성장주는 꿈과 또는 희망과 기대감이 크게 받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 기술에 대한 부분들, 진보한다는 부분과 새로운 이 신제품이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먼 미래에 있던 거를 밸류를 미리 받아가지고 크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에 대한 밸류적인 측면은 항상 과열됐냐, 저평가됐냐, 이런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지금 현재 성장주는 결국 기술주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기술주들의 악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니콜라 사태가 대표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도 수소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에 대한 논쟁이 좀 발생이 됐고 있고요. 예. 그런 불확실성이 좀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앞서 제가 시황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시황 관련해서 이 기술 독점 규제법 관련된 그렇죠. 예. 이 기술주들이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밸류에이션이 또 주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해소 과정이 거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 실적이 밸류에이션이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또 밸류가 해소된다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계속 고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국내 이슈 중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 예.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봤었을 때 지분이 많은 분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성장주나 이 기술주들이 올라갔던 코스닥 종목들도 하락할 수 있다는 수급적인 리스크, 이렇게 봤었을 때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다운사이드가 좀 더 크고 업사이드는 좀 막혀 있고요. 다운사이드는 좀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실적 개선이 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업종들, 그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털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별로 결국은 가치주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했을 때 내년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업종들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성장주의 비중은 좀 줄이고 가치주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역시 가장 큰 화제는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으로 시장의 전망보다도 훨씬 더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삼성전자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올라가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징크스가 오늘도 통한 건가 아무튼 뭐 별로 그렇게 주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영향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을 때도 7%가 빠졌었습니다. 예. 예,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부분들도 뭐 좀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사적으로 실적이 골고루 좋았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12조 원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에 7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원대를 좀 기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서버 디램 판매는 호조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ASP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익단에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디스플레이나 가전사업부 그리고 모바일 쪽 사업부, 특히 모바일 사업부에서 고무적으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죠. 뭐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재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바일에 대한 확장 수요도 증가를 했고 가전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그 안에서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판매 호조가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 상승과 LCD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했다는 측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다른 사업부에 대한 좀 옹기적인 영향을 좀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화웨이 제재로 해서 삼성전자 반사이익 에 대한 물량도 매출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3분기 대비했었을 3분기 대비했을 때 4분기 될 때는 좀 실적이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 부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LG전자까지도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거의 IT의 오늘은 날이다라고 보이는데 반도체와 IT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긴 생각을 호흡으로. 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화웨이 제재 조치와 미국의 이 상무부에서 SMIC 제재 조치 관련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국내 고객사들이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미국에서도 이 양당에서는 중국을 좀 강하게 푸시하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예. 관련전에서 미국 대선 이 정책 관련으로 해서도 또 반사이익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예. 6월 달만 한 자릿수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 다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에 대한 지표들이 좀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행보를 기대를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 메모리 쪽 빅크로스 관련해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선제적 증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예. 효과를 좀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긴 호흡으로 왔었을 때는 6만 원 이상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6만 5천 원, 7만 원 사이는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핀셋 지원 그리고 그 업종의 하나로서 항공주가 꼽히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주가만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주식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이 업황이 대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항공주를 상당히 좀 주목할 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앞에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항공업종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항공주는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주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항공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타격을 받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도 받고 있고 자회사를 매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M&A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경쟁 업체들이 외형이 줄어들고 또한 큰 업체들이 인수를 하기 때문에 외형이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정상화가 되었었을 때라는 가정을 두었을 때는 가장 실적 회복이 빠른 업종은 무엇이냐. 그만큼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은 무엇이냐라고 좀 의문점을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항공업종을 말씀드린 거고요. 항공업종에 대해 경제 정상화는 결국 뭐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확진자가 이 증가가 확진자의 이 속도, 이 감소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어찌 보면 경제 정상화로 빠르게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성장주에 있었던 돈이 제일 빠른 업종으로 순환매 갈 수 있다는 건 결국 가치주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도 경영을 잘 했습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을 하면서 예. 화물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수출 데이터 얘기를 했죠. 이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결국은 항공을 통해서 항공기를 통해서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를 통해서 수출을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예. 결국 화물기에 대한 경우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상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최저 PM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상증자로 해서 1조 1천억 이상의 실탄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유동성 위기는 좀 일단 한순간 한높이 넘어갔고 2021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가 아닌 승자의 독식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좀 좋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튼 가장 탑픽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항공인 것 예. 같고, 그죠?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이때가 예. 굉장히 좋아서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주가적인 측면도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항공시황이 7개월째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이나 국제선이나 이 여객기 쪽에서는 계속 좀 좋지 않아서 4분기까지는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대보다 이렇게 눈높이가 낮아졌을 때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만큼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매크로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현재 저유가입니다.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화물 쪽이나 이런 반영에서 좀 이 비용 절감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예, 부분들이 예, 예. 있고요. 또한 환율이 지금 원화가 절상이 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매크로 변수적인 측면도 저기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현재 항공업종은 좀 계속해서 분할해서 조금 내년까지 긴 호흡으로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까지 아무튼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은 계속해서 항공주들을 좀 모아서 그 다음에 시세가 난 다음에 뭐 내년 정도에 매도하고 이러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준 CMP 미디어 대표였습니다.